안녕하세요. 로벤지의 이혼 전문 변호사 신학범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남성진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데 이혼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양쪽이 모두 원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화롭게 이혼을 할 확률은 거의 낮다고 봐야 합니다. 평화롭게 이혼을 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싸움이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되고 화해가 되고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이 되기 때문에 평화롭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혼까지 딱 숙려기한 포함해서 몇 개월이면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혼 조정이라는 절차에서도 결렬이 되고 재판으로 이어져 1년, 2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 이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나에게 적합한 이혼 방법일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 로맨지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보셔도 많이 흥미롭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단순하게 성격 차이로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아무래도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갈라서는 게 좋겠다 해서 양쪽 모두가 같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이혼 제도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서로 협의하에 이혼한 절차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룰 나머지 2가지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을 뽑자면 법원이 인증한 판결문이 있느냐 그리고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긴 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반드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무조건 합의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죠. 또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걸 써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협의 이혼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물론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쯤 법률 상담을 받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 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 신청 확인서에는 협의 이혼한다 그리고 양육권, 양육비 이런 부분밖에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두 분이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협의혼에 필요한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가 대리하거나 중재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해서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이성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은 무조건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정해준 날짜에 두 사람 모두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이혼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숙려기간 동안 합의서를 씁니다. 근데 숙려기간 끝났을 때 법원에 남편이나 아내가 한 명이 안 와요. 그럼 그때 쓴 합의서가 어떻게 될까요? 재활용이 되나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생을 한 겁니다. 이 협의이혼을 다시 또 청소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약간 불안정성이 있죠. 그리고 정작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무효가 돼서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의이혼보다는 나머지 2개의 제도가 조금 더 이런 불안정성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들은 이 2번째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추천하긴 합니다. 또한 이혼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시간도 없고 숙려기간도 없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어떻게 이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특별히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을 잡혔을 때 법원에 출석을 부부가 둘 다 하거나 아니면 한쪽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이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저도 재밌게 봤고요. 높은 시청률로 종영했던 드라마 구 파트너를 보면 차은경 변호사와 한유리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참석해서 양육권, 위자료 등 서로 제시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조정은 당사자들이
불출석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재판 이혼이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협의 이혼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조정 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받아서 당사자들이 그렇게 수용하게 되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협의 이혼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정 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잠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합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기일이 왔는데도 합의가 안 된다. 그럼 결국 소송에 가게 되거든요. 조정이혼은 조정조서라는 어떤 유효한 판결문적 효력을 가진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 분할을 안 주거나 만약 위자료를 안 주면 이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협의이혼은 두 명이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위자료 2천만 원 주기로 했고 재산 분할 3억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그럼 이 합의서만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또 엄청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이행 청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협의를 끝내려면 이혼 조정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부부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서로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 따로 저희가 이혼 소송 접수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조정 신청서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마지막인 이혼 소송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하진 않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처럼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최태원 회장은 유책 배우자였는데 이혼을 청구했었어요. 우리나라 법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유책 배우자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혼이 되고 판결이 나오고 1심, 2심이 나왔을까요? 그건 여러 고민 끝에 노소영 관장님이 반소라는 걸 하셔가지고 이혼 소송을 따로 제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본소, 노소영 관장의 반소가 진행이 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본소는 기각이 됐고요. 노소영 관장님의 반소가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나도 이혼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혼이 된 겁니다. 만약 최태원 회장이 혼자 원고로서 본소를 냈고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기각을 구했으면 이 소송 자체가 1심에서 기각이 돼서 재산 분할이 안 됐을 겁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부부 모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 대리인을 당연히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소송으로 온 이상 협의나 조정으로만 다룰 수 없는 요소가 결국 모두 다뤄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부부의 이혼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이혼 소송에서는 가정이 파탄에 뚜렷한 이유가 없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원만히 대화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혼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한 일방의 당사자가 부정행위 같이 단독 규칙일 경우에만 보통 이혼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가사조사도 있고 양육권이 걸려 있으면 면접교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혼을 위해서 일상을 버리고 오로지 소송에 임할 수가 없잖아요. 이혼이 소송으로 접어들었다면 반드시 이혼 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없던 경우는요 100건 중에 1건 볼까 말까인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다 변호사는 결국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했는데 소송으로 안 가고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할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혼 조정을 엄청 좋아하는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님들의 어떤 중재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조정일 그날 이혼됩니다. 그냥 그날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우린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 신고는 어차피 신고하는 절차니까요. 따라서 이혼 조정이 생각보다 어떤 우리가 분쟁이 있는 것도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인 분들은 협의혼을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협의혼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양육권, 양육비, 이혼밖에 결정이 안 하니까 재산분할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을 뒤늦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가압류도 안 돼 있고 막 재산이 다 처분돼 있고 난립니다. 따라서 이혼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뒤로 남겨져 있는 이런 방식이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솔직히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 3년 이내에 신혼부부는 재산 분할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협의이혼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각 상에 맞는 적합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3년 이내의 결혼 기간이 아닌 이상은 조정 또는 소송을 하길 권고합니다. 변호사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3년 이내 가정이라도 나눌 재산이 있을 수 있죠. 있으면은 맞아요. 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많이 해봤을 때 혼인 기간 3년밖에 안 됐지만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10년, 20년 한 부부가 더 많이 다툽니다. 맞습니다. 더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고 맞아요. 위자료 때문에 싸우고 결국 다 기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정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감정적으로 아직도 남은 게 너무 많아. 해결될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싸워요. 그래서 남묘사님 생각과 다르게 3년 이하로 된 이제 부부라도 나눌 재산이 있고 그리고 받을 위자료가 있으시면 당연히 이혼 소송 또는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만약 이혼을 결심했는데 협의 이혼으로 이혼이 해결되지 못할 상황이시라면 이혼 관련 사건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멘즈의 남성준 변호사 신혁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